이준석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역공을 취했죠. 이 가족의 검증 문제다.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망언집을 내겠다라며 또 반격에 재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지켜보다가 이거 뭐 가족비리 조사단을 만들겠다라면서 협공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싸움의 판이 점점 커졌다. 처음엔 TV토론에서 그러다가 TV토론 끝나고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공격. 그러자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아들의 발언이다라면서 재반격. 그러자 민주당에서 허위사실로 고발하면서 망언집을 내겠다. 그러자 국민의힘까지 참전하면서 가족비리 조사안을 내겠다. 싸움이 커진 겁니다. 뭐부터 들어봐야 될까? 일단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망언집을 저게 책 제목이군요. 망언집이. 이준석 망언집. 제목이 심플하네요. 망언집이라고 해서 하나의 레토릭인 줄 알았는데 그냥 망언집입니다. 이준석 망언집이라고 주장하는 책을 발간하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의 과거 성상납 의혹을 제소한 민주당은 했습니다. 망언집 내용은 뭐 이렇다고 합니다. 뭐 이런 말들입니다. 자, 그리고 성상납 의혹도 제소했습니다. 성상납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처럼 들리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된 거다. 이걸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의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라며 이준석 후보와 협공을 취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어제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성적 혐오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고요. 또 억대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하신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리더가 살아온 삶의 궤적은 또 그의 주변 인물에 관한 것은 국정 운영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직자를 선출할 때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도덕성이나 지도자의 청렴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없이 국가 운명을 어떻게 논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했죠.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음담 패스를 한 내용을 확인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이다. 자극하는 목적이 아니라 검증의 목적이다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금 목적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식이 파괴적인 길로 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권력 욕에 눈이 먼 지도자가 가족조차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에게 국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지난 과거의 일이며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을 내린 일입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불거진 일로 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국민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22년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당사자는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지난해 최종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허위사실 등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히 섞어서 했고요. TV토론에서 했던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은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일부 커뮤니티나 후보들 사이에서 이제 아드님 관련된 의혹들이 이렇게 입시 관련 의혹들 제기되고 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정면 돌파에 나가실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2021년 과거 사과 발언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방금 들었던 것처럼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했던 발언은 허위사실이다라며 허위사실로 이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건지 일단 민주당의 주장부터 한번 보시죠.
이준석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실제 작성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발언은 여성이 아닌 남성에 대한 발언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그 젓가락 발언이 여성이 아닌 남성에 대한 발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일단 여기까지. 양태정 변호사님, 법률위에 계신데 궁금한데, 자, 그 좀 낯뜨거운 그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젓가락 발언. 네. 이준석 후보 주장은 어제 기자회견 열고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의 글이 맞다라고 했고 공소장도 봤다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 아들이 쓴 글이 아니라는 겁니까, 명백히? 일단 이거부터. 그러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범죄 사실은 사실 뭐 제3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특히나 뭐 지금 언론이라든가 뭐 이제 인터넷에 돌고 있는 이제 범죄 일람표 같은 거는 이제 물론 뭐 이제 후보 아들로 추정은 되지만 명확하게 이게 뭐 후보 아들의 것이다라고 뭐 당사자가 밝히지 않기 전에는 이게 누가 범죄 사실을 이렇게 전과가 있거나 범죄가 있다는 걸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명확하게 딱 뭐 확정되진 않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뭐 누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본인이 밝히지 않고서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법률적으로 민주당에서도 확신은 못하는데 저 사람이 허위 사실을 했다라고 고발이 성립됩니까? 그건 안 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 자체가 실제 그 범죄 일람표상의 그게 후보자 아들이 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표현이 좀 달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발언 이재명 후보 아들이 쓴 글이 맞느냐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아직 확실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사실은 후보 아들이니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나온 거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지 그 자녀나 가족들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이거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자 본인이 직접 여러 차례 사과를 함으로써 이미 종결된 문제고 또 그에 상응하는 처벌까지 받고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뭐 가족이 잘못했다,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그걸 책임지고 해명하고 사과하고 뭐 밝히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은 되었고 근데 이런 혐오 발언을 다시 전 국민이 보는 토론 자리에서 꺼냄으로써 사실상 2차 가해를 한 거죠. 그리고 네. 그것도 사실도 아닌 허위사실 왜곡을 한 거고요. 오히려 전 그 점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이준석 후보가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희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양태현 변호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뭔가 허위 사실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짚어본 건데 이재명 후보 아들이 안 썼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같은데 제3자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고소를 했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용 자체가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준석 후보는 뭐 여성에 대한 뭐 성적 이제 가해, 성적인 이제 침해인 표현을 썼다. 그게 만약 마치 뭐 이재명 후보의 가족이 썼다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그 표현 자체, 문제가 되는 발언 자체가 여성에 대한 그런 성적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네. 남성에 대한 표현이기 예. 때문에 전혀 사실이 다른 걸 가지고 공격을 해서 그게 허위 사실이라는 게 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포인트다. 근데 민주당이 허위 사실로 지목한 부분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불분명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허위시다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이준석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입장 밝혔는데 공소장에도 정확하게 제기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는 민주당이 말을 바꿨죠. 이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그 혐오 발언이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 발언에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적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인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가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다고 했더니 대상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반성이 1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연좌제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역대 우리 정부에서
그 본인보다도 가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끄럽고 바로 우리 직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총공세를 펼쳤던 것도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쓴 게 맞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맞다는 거죠. 공소장에 따르면 맞다는 건데 심지어는 말을 그 여성 두고 한 거 아니고 남성 두고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성 두고 한 거면 그거는 옳은 표현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표현이 한 번 있다라고 해서 벌금 500만 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수차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란, 문헌, 전시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상습, 도박 등으로 이제 벌금 500만 원 받았는데요. 지난번에 사과를 했던 거는 21년이고 실제 이 약식 명령에 대해서 형 확정이 됐던 거는 24년 작년 10월 31일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재명 후보 아들이 돈을 완납한 거는 11월 달입니다.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즉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수긍하고 그 처분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들 잘못 이런 걸 떠나서 이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후보가 태하는 그 태도를 보고 싶은 겁니다. 진솔하게 사과하고 잘 가르치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걸 원하는데 그거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당이 나서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여성 대상이 아니라 남성 대상이 아니라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도 되기 전에 이런데 과연 이후에는 어떻게 자기 가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은 지금 유죄 취지 환송, 파기환송이 돼 있잖아요. 유죄는 확정입니다. 그리고 부인도 벌금 150만 원 법인카드로 받았잖아요. 아들은 이미 이런 저질스러운 행동 때문에 500만 원 돈을 냈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 진상 규명단 조사단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만들게 된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들 재산 신고액인데 390만 원 신고했더라고요. 그 잠시 후에 또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김희정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서 이제 민주당의 양태종 변호사님은 이미 과거에 후보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던 일이고 연재제냐라고 반박을 했다는 의견도 공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고발한 대목, 결국은 아들인지 아닌지보다 그 논란의 표현이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성에 대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이 포인트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성에 대한 표현이었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이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반박 입장은 뭘까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생각했다는 것이 참 그 정도라는 게 처음에는 이것이 커뮤니티발 허위사실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어제 마침 언론의 공개로 이재명 후보 아들의 구약식 공소장이 나오게 되면서 그 발언이 실제 처벌받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들고 나오는 얘기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 한 그런 폭언이 아니냐라는 말인데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일지는 해석의 영역이겠지만은 그러면 민주당에서 하는 말 다 듣는다 하더라도 남성에게 그런 추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민주당에서는 기준을 잡은 것인지 이런 식으로 자꾸 메시지를 흐릴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께서 빨리 사과하시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 전해드렸는데요. 김유정 의원님, 그럼 그 음란 발언이 남성에게 했다라는 것은 괜찮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논점 이탈하고 빠져나가려 하는 게 문제예요. 이준석 후보는 어느 특정 성도 그런 식으로 비하하거나 그런 식의 어떤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남성이라 하더라도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건 공직선거법상에도 위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를테면 후보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싶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재명 후보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좀 더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을 실제로 없는 표현을 본인이 만들어서 전 국민이 그냥 불의의 일격을 당한 거 아닙니까? 표현을 바꿔서. 그렇죠. 그리고 권영국 후보한테 또 돌려서 제3자에게 또 그런 얘기를 묻고 그 당시에 토론회 그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가족 얘기 이런 얘기를 표현도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뭐 기자회견을 거듭하고 뭐 사과랍시고 소위 했는데도
진정한 사과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는 깔끔하게 하는 게 맞지 본인이 계속 토를 달면서 하는 건 잘못한 거 없다는 얘기와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패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당하면 계속 유세장에서 그 얘기하고 다니시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오죽하면 방송사에서 그 이후에는 다 이준석 후보가 질문하고 그 얘기했던 그 부분을 다 묵음 처리했겠습니까? 일종의 어떤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다 묵음 처리했어요 지금. 그래서 오죽하면 이 대선 후보, 그러니까 대선 이 선거 한가운데에서 인권위의 진정이 35건이 지금 진정이 되고 여러 뭐 민간 단위에서 혹은 변호사들도 고소고발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잘못을 통감하고 후보 검증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정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검증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특별감찰관 같은 거를 즉각 도입해서 가족 관리 또 공직자 관리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맞죠.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면 아버지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뭐 자식의 어떤 잘못을 빠져나간다거나 비호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자식된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2021년 12월 16일에 이 관련 보도가 나가자마자 몇 시간 만에 자식된 죄인 이러면서 사과도 했고요. 아들 본인 자체도 속죄의 시간 갖겠다고 하면서 작년에 다 벌금형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가족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국민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시스템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가는 게 대선 후보로서 품격 있는 토론이 되지 하지도 않은 얘기를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해가면서 무슨 압도적 새로움입니까? 압도적 구태이고 압도적 경합스러움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반성 없이 저런 식으로 계속 고집 피우는 것을 보면 뭐 본인의 지지율 이런 것은 뭐 급전직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성 없는 고집이다. 김종윤의 의견입니다. 자, 김무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모든 분들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가정교육이 참 잘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저도 교수고 또 많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성직자까지도 훌륭한 부모 밑에 또 못난 자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우리 사회적인 통념상 부모가 자식 교육을 잘 못 시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맥락에서 큰 틀의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자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본인도 형수 욕설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귀가 정말 아플 정도로 들었죠. 이재명 후보 부인도 그 사적 민간인인데 경기도지사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카드 엄청 쓰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죠. 근데 아들까지도 인터넷 도박뿐만 아니라 저렇게 입에 옮기기도 힘든 말을 했던 걸로 죄를 받았다고 하면 누가 볼 때 저 집안은 도대체 어떤 집안이야? 이런 한심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일차적인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야 이준석 후보도 본래 이게 여성이 아닌 남성인데 왜 거짓말을 해라고 고발할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자식을 잘못 둔 아버지로서 미안합니다 하면 될 일입니다. 그야 끝까지 안 하고 있는 것도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저는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 발언이라 그러는데 그 아들 발언이 아니라 아들의 표현입니다.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쓴 표현이에요. 그걸 생방송으로 돌아가고 있는 생중계되고 있는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 대선 후보 토론에서 발언으로 한 게 이준석이에요. 아니 익명 커뮤니티에서는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도 제욕하려고 그 커뮤니티 제욕 무지하게 세게 해요. 그걸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익명에서는 뭐 그보다 심한 말을 더 합니다. 그걸 근데 콕 끄집어내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것도 외둘러서 권영국 후보에게 생방송 중에 그 익명에 있는 댓글, 후진 댓글 하나를 표현을 끄집어내서 직접 발언한 겁니다. 이건 이준석 후보 어떤 경우에도 이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애매하게 하고 반드시 물타기해서 뭐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가족관리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 표가 빠져나와서 우리 김문수 후보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후보도 저런 식의 정말 독단적인 사고방식이게 정말 여성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 찍으시는 분들도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무식 교수님 의견 전해드렸어요.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전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군요. 아들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는커녕 엉뚱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했다라는 실시간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